지역 민심을 들어보는 청선 유랑팀, 오늘은 광주 광산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어떤 상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광주 광산을에선 19대 전현직 국회의원들 간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지역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광주 시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데요. 단수 공천을 받은 더민주 이용섭 후보와 달리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당내 경선을 우선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 가산점과 전국적인 인지도를 고려했을 때 이용섭 후보와 권은희 의원의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일단 정의당에서도 광산을의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4년 보궐선거 당시에 권은희 후보와 일전을 벌였던 문정은 전 정의당 부대표가 다시 한번 도전장을 냈는데 관심이 주목됩니다. 후보자 한 명씩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후보는 광산 지역 민심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용섭 후보는 광산을에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놨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겁니다. 일단 이용섭 후보는 현재 더민주의 비대위원인 동시에 총선 정책 공약단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 때문에 현재의 광주 민심이 왜 더민주를 떠나게 됐고 국민의당이 선전하는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광주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경쟁에 대해서도 다른 의미를 덧붙였는데 두 당이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의 선택권이 확장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시민들을 너무 속상하게 한 것이죠. 어려울 때는 내려와서 광주가 민주당의 심장이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살만하면 자기 사람 신기하고 공천할 때 그리고 또 호남당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광주 시민들은 너무 이제 속상한 겁니다. 더 속상한 것은 이제 제1야당으로서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고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광주 시민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독점 체제보다는 광주 시민들의 선택권이 확보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번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해서 시민들의 선택권이 확보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슴 설레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경쟁하니까 개파 보스들이 자기 사람 공천 못하고 좋은 사람을 지금 심으려고 하잖아요. 김 기자, 현역인 권은희 의원도 만나고 왔죠. 정체된 더민주를 비판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권은희 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권은희 의원은 잘 알다시피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에 맞서 싸운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해 전략공천으로 광주 광산을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는데 이번엔 국민의당이 창당하면서 당적을 옮겼습니다. 당적을 옮긴 이유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더민주가 정체돼 있음을 지적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광주가 이렇게 정체된 이유가 여당의 이 지역에서 여당으로 일당으로 이제 활동해 왔던 당과 그분들이 소속돼서 활동해 왔던 분들이 어떤 이제 공약이나 정책을 말로만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실천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광주의 현 주소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장 실망을 느끼고 광주의 변화를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과거의 그 모습들이나 과거의 광주에 있어서의 여당의 그런 체질들을 가지고서는 광주에 더 이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광주에서 기득권을 놓고 새롭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그 변화를 이야기하고 선택을 받아서 그 힘으로 광주를 변화시키고 정치도 또한 변화를 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광산 을에는 주목할 만한 정의당 후보도 있다고 하던데요. 누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정의당 부대표를 지낸 문정훈 후보입니다. 이번이 광산을에 두 번째 출마하는 건데 광주 광산을의 평균 연령이 34세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상당히 젊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정훈 후보가 광산을에 집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인데 문 후보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기득권 세력으로 청년 이슈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함을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얼굴마담으로 몇 명 세우고 어떤 요식행위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들 세우는 거 언론이든 청년들이든 정확하게 비판해서 다시는 그렇게 청년들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이건 진보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광주에서 만난 청년들도 기존 정당의 문제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과거 향수에 젖어 변화하지 못하는 점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계속 의원들은 그런 얘기만 하죠. 내가 20대 때는 뭐 나도 초등학생이랑 해봤고 나도 뭐 5.18 세대고 뭐 이런 거 데모했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왜 안 하는 거냐 이거죠. 네, 나이가 먹어서 뭐 나이 먹으면 뭐 나이가 벼슬은 아니잖아요. 네, 과연 광주의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을 택할지 국민의당을 택할지 두 정당이 얼마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투표의 힘 김종훈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공천 결과는 오늘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 발표하지 않은 지역구 공천은 유 의원이 유일한데요.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 주말이 돼야 유 의원의 공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내부 전언도 들리고 있습니다. 유 의원의 공천 결과 발표를 미루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 결정이 해당 지역구 한 곳만이 아니라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지자들의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텐데요. 다른 지역의 민심에도 이렇게 귀를 좀 기울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파 이익만 앞세워서 지금처럼 땅 따먹기식 공천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